안녕하세요. 제알매 운송업 멘토 박병철입니다. 오늘은 또 제가 이렇게 혼자 촬영하는 영상이 되겠는데요. 이전에 저희 이 팀장이 인증과 구조 변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단독으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이 차주분들 혹은 이제 예비 차주분들께서 팁으로 가져가실 수 있을 만한 정보들을 저희가 좀 짧게 아주 핵심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부분은 이 화물차 그리고 지입을 하게 되면 그리고 사업자를 내게 되면 반드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사전적인 의미와 그리고 이 각가지 좀 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사실 이 부가가치세라는 거를 나중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될 때 보통 일반적으로 본인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세무대리인에게 또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되도록이면은 초보자일 경우에 지속적으로 쭉 해오신 분이 아닐 경우에는 맡기는 게 좀 간편하기는 합니다. 예, 저도 맡기고 있는 축이고요. 어쨌든 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사전적으로 나와 있는 의미는 국세의 하나, 거래 단계별로 상품이나 용역에 새로 부과하는 가치에 대하여 매기는 세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곧 이익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일반 소비세로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도부터 실시가 된 이 세금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영업 화물차의 경우에는 화주로부터 운송료 외에 이 부가세 10%를 별도로 받게 되죠. 차주가 별도로 막 또 추가적으로 부담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출로 따졌을 경우에는 내가 한 달에 매출 1,000만 원 했다라고 하면은 100만 원의 부가세가 또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죠. 근데 차주분들끼리 이야기하는 걸로는 얼마나 뱉게 되는지가 수치적으로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운송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차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업무를 운수회사에서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소비한 어떠한 그런 영수증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간영수증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운송회사에 주시면 되고, 이외에 콜이나 어플을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셔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은 홈택스에서 자가적으로 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무 대리인에게 맡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많이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무 대리인에게 처음 맡기고 점점 방법을 알아가면서 본인이 또 해보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세무 대리인을 계속 쓰는 것도 사실상 좀 돈이 아깝잖아요. 티끌모아 태산이기 때문에.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 부가세는 화주로부터 받은 운송료 관련된 부분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운행 중에 소모되는 주유비, 톨비, 아니면 차량 수리비 이런 것들 영업에 사용된 이런 부분들은 증빙 자료들을 잘 정리해서 제출하면은 나중에 부가세 환급 혜택이라는 걸 받으실 수가 있어요. 물론 받지 않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이거를 소비 생활을 하냐에 따라서 그만큼 많이 돌려받기도 하고요. 반대로 뱉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어떻게 될까?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원래 1년에 4번이 됩니다. 그래서 6개월의 실적을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 건데 종합소득세랑은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년 1월, 4월, 그리고 7월, 10월 에 걸쳐서 내게 되는데 이 1기라고 하는 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되고요. 나머지 2기가 7월 1일부터 연말 12월 31일까지 하게 됩니다. 보통 차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1년에 2번 이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한 번. 예정 신고 같은 경우에는 법인 사업자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주분들은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확정 신고 기간에만 맞춰서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8월 초이기 때문에 아마 저번 달에 이제 확정 신고를 모두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최근에는 이 간편하게 조회가 되고 전산 처리가 아주 쉽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택스에 막상 들어가 보시면은 모든 부분들이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한두 번만 해보시면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것들은 차주분들께서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증빙 자료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수기로 작성되거나 현금 영수증 같은 것들은 또 따로 모으게 되잖아요. 왜냐면 전산으로 올라와 있는 것들은 대부분 카드 사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세무사에게 전달을 해서 운행 관련된 모든 금액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로 된 신용카드로 결제를 예를 들어서 개인 차량 아니면은 승용 차량들도 되겠죠. 그리고 개인적인 이 뭐라고 할까요? 구매 품목 이런 것들이 또 겹치게 되면은 조금 귀찮아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사업자 명의의 카드를 따로 사용을 하시고 개인적인 카드를 따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주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이 이미지를 같이 올려드릴 건데요. 저희 GR맨 쪽의 사업자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캡처를 하는 바람에 8월 1일 날 캡처를 하는 바람에 이 세부 사항 같은 경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홈택스에서 인증서를 로그인을 해가지고 개인을 사업자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사업자로 변경하는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개인으로 전환, 사업자로 전환 이런 식으로 해서 전환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해당 신고 기간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그냥 신고하라고 애초에 창이 뜨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가시게 되고요. 그게 아니어서 제가 지금 따로 이렇게 일반 과세자 정기 신고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이 사업자 번호를 확인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걸 확인하게 되시면 이 밑에 사업자 세부 사항에 쭉 뜨게 됩니다. 그리고 저장 후 다음 이동, 그리고 밑에 세무대리인 같은 경우에 세무사에 맡기게 되면은 저게 작성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쭉 나오게 되면은 나머지 기재할 거 기재하고 조회할 거 조회하고 해서 모든 그 칸을 빽빽하게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진행 중에 보시면 하단에 경감 공제 세액 쪽을 보시게 되면 전자신고 공제 세액이라는 항목이 나오게 돼 있어요. 거기에 체크를 해주시면은 10,000원 정도의 이 공제를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작은 돈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가가치세를 이제 신고를 하게 될 경우에 주의해야 될 사항들도 있겠죠. 물론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맡기게 되겠지만 아무래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도 생길 겁니다. 첫 번째로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사용된 금액이랑 막상 다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부재하거나 이 기재된 금액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아무래도 첫 번째랑 좀 비슷한 말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이 지출에 관련된 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으로 사용되거나 개인 승용차에 사용이 되거나 하는 부분들도 역시 인정이 되지 않는다. 무조건 이 개인 사업자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일에 대해서 사용된 것만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찾다 보니까 휴게소에서 사용되는 부분들도 금액 첨부가 가능하다라는 세무사 분들도 계세요. 이런 것들은 세무대리인, 세무사분들에게 좀 여쭤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비영업용 승용 차량에 대한 구입,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혹 찾다 보면은 이제 그 커뮤니티나 이런 데 보면 카니발이라던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스타렉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구매했을 때 이게 유지가 내가 이게 인정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어보시곤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인 차량에 넣는 기름 뭐 같은 디젤이라던가 뭐 휘발유도 될 거고 뭐 이런 유류 사용에 대한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를 좀 따로 사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정리하시는데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사업자 등록 전에 매입 같은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차량 출고가 굉장히 늦게 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차량이 제작이 모두 다 되고 보통은 차량이 완성되면 사업자를 내게 되는데 이전에 예를 들어서 뭐 먼저 금액을 지출한다거나 아니면 부속품 카메라라던가 아니면은 무시동 에어컨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결제했을 경우에는 이 사업자 전에 사용을 한 거기 때문에 매입으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업자를 등록하시고 나서 모든 것들은 진행을 하시길 바랄게요. 이 추가적으로 팁을 제가 한 3가지 정도 더 좀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콜 어플을 이용하는 차주분들의 경우에는 핸드폰을 여러 개 소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콜을 여러 개 보시기도 하고 내비게이션 관련된 것도 보시기도 하죠. 이런 경우에는 핸드폰을 뭐 그렇다고 하나만 쓰시는 분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건데 해당 요금 관련돼서도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사업 목적상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해당 통신사에게서 사업자 등록을 먼저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부터 이 요금 자체 저희가 이제 한 달 쓰고 나면은 명세서가 날라오게 되잖아요.
이 명세서에 부가세가 따로 공제가 되고 이런 부분들은 홈택스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사업자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해당 통신사에 전화를 해서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하시는 게 맞다. 알뜰폰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도로 통행 요금은 구분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이패스들을 좀 많이 사용하시고 아니면은 직접 표를 뽑으시는 분들도 아직 계시긴 하죠. 그런 경우에 조금 많이 귀찮아지긴 하는데 부가세 신고할 때 본인이 이 소유하고 있는 카드사에게서 이 하이패스 사용 내역들을 쭉 받아 놓으시면 아무래도 정리하는데 굉장히 좋을 건데요. 민자도로 같은 경우에도 일반 도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렇게 좀 편리한 편이지만 민자도로 같은 경우에도 좀 다르게 집계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아무래도 운송업을 하시다 보면 다니시는 도로가 비슷하게 될 텐데 이 민자도로 영업소에서 차량을 등록을 하고 매달 계산서를 받도록 하는 것이 나중에 정산하는데 굉장히 이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 매번 가야 되는 자주 다니는 민자도로에 등록을 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좋고 간혹 한 번 가고 어쩌다 한 번 가는 곳들에게서는 아무래도 등록하고 받기에는 조금 번거로운 게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많은 베테랑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 되는데요. 유가보조 카드가 어느 정도 금액의 한도가 있잖아요. 이런 한도가 초과되는 초과분에 대해서도 공제 혜택을 놓치고 아니면은 찾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거나 운행거리가 긴 편에 속하신 분들도 더러 계세요. 뭐 하루가에 이제 뭐 부산에서 수도권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이런 지연 금액 같은 경우를 모두 사용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개인 신용카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자 명의가 있고 개인 카드가 따로 있지만 이게 한도가 다 차서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는 분들도 해당 그 항목에 대해서 따로 정리를 해 두시면은 모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가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신고에 되는 부가세 이외에도 차주분들께서 그리고 예비 차주분들께서 알게 되는 이 부가세 조기 환급, 차량 구매에 따른 조기 환급 부분도 있는데 이것들은 저희 이 팀장이 차량 구매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영상을 따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조기 환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전에 차량의 구매 순서가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은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무조건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거 솔직히 좋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대충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꼼꼼하게 잘 하시는 분들한테 맡기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사실 놓치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돼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아마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 때는 신고 기간에 맞춰서 그때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서 실시간으로 어떻게 신고가 되는지 그 항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지하면 운송 멘토 박병철이었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